이원순의 세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몸살이 나서 한 주 쉬었습니다. 제가 컨디션 많이 이제 워낙 더워가지고 네. 이번에 버티기 힘들었죠. 네, 성하 염천을 막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 더우니까 전력 요금을 마치 전화 요금 체계로 네. 하듯이 이제 요금제 왜 3, 4, 뭐 5, 6, 6, 네. 3제 하듯이 요금제로 전력제 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 한편으로 보니까 어떤 정책의 뭐랄까 실패를 뒤늦게 수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보니까 전기요금, 전력요금에서 뭐랄까 정책의 창의성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을 때다. 네. 왜 그게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중에서 전기 정책 뭐 등등 그 중에서 요금 체계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가 된다고 누진제 고금을 네. 빼서 확대하고 하는지 전 참 아이완더 좀 글쎄 말입니다. 네. 그 문제도 일단 여름 지나고 한번 그건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뭐 다루기로 그건 하고. 내가 더 핫한 거. 네, 자, 한중 정상회담 뭐 사드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이 이좀 예. 외교적 도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우선 뭐 사드 문제 하니까 사드 문제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전문가라고 제가 할 처지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그대로고 저는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통상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바탕으로 한 또 한중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봐왔고 네. 우리 일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그다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조금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맥락에서 그게 벌써 한 달이 더 지났는데 한번 가볍게 리뷰해보고 그 맥락에서 이번에 9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네. 그 박근혜 시진핑 회담의 결과를 한번 놓고 간단히 한번 봤으면 합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우선 그 제일 그 한 거는 이제 한중 회담은 많이 이미 뉴스로 보셨을 거고 이걸 녹화를 보실 점이면은 뭐 큰 흐름은 봤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그러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라는 건 명백하게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이 핵 문제가 없다면 놓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했고요. 그러면 그 사드가 제3국 그렇게 말씀 물론 중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제3국의 영향이나 그 염두에 미칠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 북한이 핵만 그만두면은 뭐 이걸 사드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그걸 네. 강조했죠. 네. 그럼 뭐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아주 강하게 선명하게 못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큰 기조로 봐서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밝혀온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 중국은 사드, 대한민국의 사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진핑의 사드에 반대하는 얘기, 기존의 중국 정부가 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라지만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이래 봤던 거는 서로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고함 지르고 한 그런 회담은 아니었다. 네. 그다음에 둘이 양국 간의 한중이 또 중국과 한국이 관계 개선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점. 네. 그리고 또 지역과 세계, 지역이라면 동북아 얘기입니다. 지역과 세계 평화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막 이런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책하고 얼굴 붉히고 판 깨려는 회담은 아니었다. 네. 서로 입장은 전하되 그 큰 틀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모두 그 발언에서 회담 전에 회담 뭐 46분인가 했습니다. 회담 전에 한데 보면은 시진핑 발언에 사드 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네. 뭐 박 대통령이 조금 뭐 돌려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입장은 분명히 했지만 아주 그거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꼭 한번 저는 짚고 가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그동안 사드 문제로 이제 지금 다양한 채널로 한중 간에 또 중국과 한국 간에 우리 한중 간에 뭔가 이제 다양한 얘기가 오갔고 주로 중국의 반대 혹은 좀 과한 경우에 따라서는 겁박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은근히 또 뭐 중국의 직접적인 당국자 혹은 관변 학자들 혹은 관변 매체 이야기들을 보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역이 늘어나고 급식 가까워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 중국을 택할 것이냐 그 한미 동맹으로 하는 미국을 택할 것이냐 뭐 그런 선택을 강요한다 압박하는 그런 겁박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빠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한중 회담을 계기로 항저우 박근혜 시진핑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야말로 핵 개발로 매진해온 벼랑끝 전술로 달려온 그다음에 그 공포 정치를 한 김정은 집단의 북한을 선택할 것이냐 경제의 동반자, 성장의 동반자, 지역 평화의 동반자인
한국을 택할 것이냐 오히려 선택하라 우리가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된다고 핵 도발하는 북한 편이냐 번역의 동반자 한국 편이냐 네. 택하라 그것이 바로 조금 크게 보면은 중국이 중국의 입장에 볼 때 옛날로 돌아간 수구적 혹은 군사적 그런 대립적 그런 군사국가적 패권주의로 가는 길이냐 네. 아니면 합리적 평화공존적 경제번영적 그런 리딩 국가로 가는 길이냐의 선택을 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달리 돌아보면 중국이 벌써 개방과 개혁 뭐 이런 걸 내세운 지 벌써 사반세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등소평 이후에 본다 보면 뭐 짧게 봐도 20년 이상 30년 사반세기에 중국이 달려온 개혁과 개방의 시금석으로 이 사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느냐. 진짜 우리는 그런 논리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요구를 중국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연결돼 있는 얘기이기도 한 게 한중 FTA 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도 말씀. 저번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한국을 그다지 경제 보복이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네. 칸트 선생 얘기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그렇게 잘 안 될 것이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일부는 아니다 벌써 뭐 보복됐다 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사도 반대하고 네. 싶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했는데 실제로 그 보복이란 게 뭐 치맥 파티 한번 안 했다 정도라든가 한류 팬 사인회 못하게 했다든지 뭐 그 무슨 비자에서 무슨 약간의 뭐 이런 것 네, 뭐 그런 연예인 출연을 그런 뭐 걸 알고 막았네, 가지고 뭐, 우리가 네. 보복이라 할 수 있는지 그거 가지고 보복이라 하기엔 너무 유창규 그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해프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넘어가는 것이고 했는데 바로 그때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서 한중 FTA가 2, 3년씩 올해 그 전부터 논의를 보면 몇 년째 논의하고 한 국가 간의 중요한 협정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그렇게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또 교역 자체도 서로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또 한미 FTA가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원래 한중 참 네. 한중입니다. 한중 한중 FTA. 앞에도 한중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한중 FTA. 한중 FTA가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관세와 비관세 그거는 국가 간의 협력도 하고 또는 대립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미국도 우리가 혈맹 뭐 우방 국가라지만은 반덤핑 때리고 하듯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우리 계속 짚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제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를 제가 좀 아주 긴밀하게 만나볼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통상산업정책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부 당국자와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번 FTA 어떻게 했냐 하니까 긴장해서 보고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미 FTA라는 게 체결하고 보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조약이라는 거죠. 한미 FTA 산하에 각 업종별로 여러 가지 산하위원회와 기술위원회와 발전 그게 고정 채널이 있고 그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 하냐니까 아이고 거기 보면 많은 경우는 막 사단은 또 그쪽 전문가들에 맡기고 우리는 경제 얘기 합시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입을 타격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그건데 그거는 막 그 논의는 그 다음 치더라도 경제 보복을 논하는 게 관변 매체들이 그 중국 외교부 안보에 하는 그 말의 어떤 그걸 굴쳐서 하는 것이고 중국의 관변 매체들이 떠드는 것이지 중국의 경제당국자들이나 그 산업자들은 그 한중 간의 그 교역이 어떻게 해놓은 거고 그게 서로 어떻게 이익이 되는데 중국의 기업은 그럼 한국에서 원료 돌아오지 않으면 뭐 반도체 칩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장 안 돌리겠다는 겁니까? 또 중국의 안방보험은 그동안 우리 은행까지 지금 동양생명이 있어서 이후에 인수하겠다는 것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 논리로 굴러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당국 간에도 한중입니다. 한중 FTA 그 FTA 산하의 기술적 각 부문별 위원회가 최소한 10몇 개가 있어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남경이었나요? 제가 위치 점거 안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산업단지에서 하는데 우리가 또 투자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드 문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고 우리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라. 이렇게 냉정하게 봐라. 합리적으로 봐라. 이성적으로 보라고 재촉은 하지만 중국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1년에 그 노림수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풀렸다고 아직은 아니고 여전히 살살 다루어야 될 주제이고 아직도 예민하고 아직도 휘발유처럼 그런 민감한 참 불붙을 그런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저번에 얘기한 것 이후에 칸트 선생의 이야기까지 언급해가면서 보복이 쉽지 않다고 한 이후에 돌아보건대 그다지 우려할 만큼 그런 사실 액션이 나온 건 아니다. 그덕 사드의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국내 반대론자들이 끌어들여서 하나의 막 늑대라고 고함 지르는 네. 같은 외침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드 문제에서 중국이 뭐 노림수를 제가 여기서 그 대변자처럼 옮겨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저도 읽어보고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핵도발하는 북한 편이냐 아니면은 평화와 그 경제 성장을 위한 그 번영의 동반을 위한 네. 한국 편이냐 이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국 자체가 하나의 그 보편적 국가로서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성적 국가로서 보편적 국가로서 덩치는 무지 커졌는데 그 덩치에 맞게끔 하는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동안 개혁한다고 개방한다고 쭉 했던 건데 이런 어거지를 쓸 수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오늘 9월 5일 한중 회담을 하는 이 순간에도 북한이 오늘 또 뭐 황해도 어디에서 미사일 세 발 미사일 뭐 세 발 쐈다고 보셨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미사일 세 발이 1000km나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군이 날아갔고요.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세 발을 쐈는데 불과 이틀 12일 전에 북한에서 잠수하면서 쏘아올리는 네, SLB 네. 서브머린 런칭 브레스틱 미사일 네. 미사일 발사 그 탄도 미사일을 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초보다 굉장히 앞당긴 거라는 거죠. 네. 그러고 쐈고 뭐 그 전에 뭐 대포동인가 이렇게 쏘면은 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핵 탄두를 얼마나 소형화 가볍게 하는 게 하나가 굴러가고 하나는 그걸 얼마나 멀리 쏘아 올리나 미사일 기술이잖아요. 소형화, 경량화. 네, 소형 경량화 미사일 기술. 운반체. 네. 네. 이제 소형화는 그동안 보셨다시피 4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은 뭐 그 말은 뒷부분 어느 정도 신뢰성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소폭탄까지 성공했다고 네. 주장을 했고요. 본인들 주장은 네, 4번 했고 뭐 5번째 핵실험이 임박했다 말았다고 했는데 북한은 하여튼 핵실 이거 병행하기 때문에 5번째도 뭐 언젠가 멀지 않아 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사일은 속속 개발했고 남는 것은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해서 그 고성능화해서 실으면 그게 실전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박 대통령이 뭐 시진핑한테 얘기했던 뭐 그걸 물었는데 자 북핵 그 핵 저지를 해서 중국은 뭘 할 거냐? 뭐를 해갖고 뭘 할 거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북핵에 대해서 중국이 한번 답해보라.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반대라고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죠. 네. 일관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북한까지 포함하는 예, 우리도 지리적 개념이죠. 예, 예.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일관되게 그렇게 써왔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랄까 구두선의 외교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드 계속 반대하면 구두선. 그리고 또 유엔 제재로 또 관계국 국제 공조로 계속 해왔죠. 우리가 그 대북 제재하는데 지금에서는 중국이 과연 대북 제재에 지금 제대로 동참하고 있고 실효성을 내고 있는 상황이냐 지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도 의심이 가고 있는 그래서 뭐 사드 얘기 나오면서 거의 풀어버렸니 하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중국은 과연 어느 편이냐 뭐를 하냐 중국이 우리 보고 중국이냐 미국이냐에 겁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중국이 좀 더 분명하게 중국이야말로 그럼 분명하게 밝히고 선택을 해라. 예. 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그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 부분에서 보면 수출과 이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호조 제대로 굴러가고 있고요. 또 뭐 최근에 거듭 나왔습니다. 우리은행 매각건 아시죠? 네. 우리가 그 외환위기 때 들어갈 때 옛날 한일은행, 상업은행이 합쳐서 한빛은행이 됐고 한빛은행이 우리은행 됐고 그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가서 정부가 공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공적 자금 들어간 거. 거기에 지금 중국의 안방보험이라는 거기 와서 인수하려고 지금 의향을 굉장히 타진하고 있잖아요. 안방보험은 또 우리 저번에 그 동양생명 인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자본인데 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등소평에 한때 이혼했는지 어쩐지 등소평의 손녀 사이가 실질적인 오너니 태자당 그룹이냐는 그래서 소문이 돌았죠. 예, 그래서 안방 그룹은 도대체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주주냐가 우리 관심일 정도로 어떤 중국에서는 어떤 중요한 성장하는 그런 금융 그룹인데 그걸 또 살려고 관심도 갖고 해서 그다지 겁먹거나 그걸 중국을 빌미로 사드를 반대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사드가 그러나 아직도
분명히 중국이 반대할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네. 분명히 시진핑 양자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의 목소리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기존의 목소리를 반복한 거예요. 다시 왔는데 그러므로 해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야 진짜 저러니까 상관없어. 아니면 함부로 못해. 너무나 태연하게 마음 놓고 태연하게 말하자면 신경도 쓰지 말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좀 더 긴밀하고 정밀하게 예의주시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나이는 한 19살, 20살 돼가 코 밑에 수염도 거뭇거뭇하게 나고 체격은 무지 좋았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네. 그 충분한 근대화 성인이 현대화가 되지 못한 이성제. 그래서 아까 제가 보편적 이성국가, 보편적 국가, 이성적 국가, 보편적 이성 국가가 과연 돼 있는지 합리적인 게 되는지. 왜냐하면 공산당 지배 체제도 그렇고 갑자기 성장하니까 골목에서 막 힘은 주체 못하는 그런 청년이 됐는데 정신적으로 아직 충분히 성숙했는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직 마음 놓고 막 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꽤 안전장치도 해놨고 또 중국과 서로의 필요해서 이까지 무슨 전략적 무슨 관계에 화려한 말들로 써서 이까지 쌓아왔더라. 이제는 그렇게 중국과 한국, 우리 한국과 중국이 한중 관계를 쌓아온 것에 대한 중국이 그런 말할까 보답이랄까? 그래도 보답이라면 좀 어폐가 있고요. 우리가 해온 그 관계에 대해서 적절한 목소리를 내놓고 거기에 맞는 어떤 관계에 맞는 어떤 중국의 행동에 들어가야 되고 목소리를 내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답변을 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핵도발하는 북한의 편인지 번영의 동반자 한국의 편인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